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과 경북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불볕더위 속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벌써 나흘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많았는데요. 만만치 않은 더위의 기세에 대구와 경북 남부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도 33도 이상 올랐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확대됐고요. 오늘도 대구와 구미의 낮 기온은 35도, 안동은 33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35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북부 일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토요일 소나기 소식과 함께 기온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의원이 공무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해 어떤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온갖 사적인 일들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문에 게재할 자기 이름의 칼럼과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을 대신 쓰게 하고 논문 발표장에 행사 도우미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냈지만 사건 축소 등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은 최근까지도 지역신문사에 여러 차례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실제 작성자는 안 의원이 아니라 포항시의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안 의원이 자기 이름의 칼럼을 대신 쓰게 한 건데 최근 1년간 이렇게 쓴 글은 10편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 안 의원이 이 직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대학원의 영어 과제물을 대신하게 한 뒤 아침 일찍부터 재촉하는 내용입니다. 과제물은 안 의원 이름으로 작성돼 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여러 번 전화 오시거나 확인차 이렇게 연락 오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되고, 근데 이거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안 의원은 자신의 박사 논문 발표장에도 이 직원을 불러내 다과를 준비하게 하는 등 행사 도우미를 시켰습니다. 이 밖에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취업용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는 등 개인 비서처럼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의원님이시고 해가지고 거절은 하기가 어렵고 다 이렇게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안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로 신고되자 곧바로 언론사에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안 의원이 사과문의 형식을 빌려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2차 가해로 추가 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피해 직원의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신문사 칼럼과 대학원 과제물은 전체 대필이 아니라 부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안 의원 등을 상대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 안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역 진출임로 교통운전 문제를 오는 10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상길 포항부시장은 현재 3차선인 역사 진입로를 5차선으로 확대하고 역사주차장 진입로를 현재 출구가 있는 방향으로 변경해 차량 정체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역사와 자동차 전용도로 사이 공간에 차량 1,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정강왕릉과 헌강왕릉의 갑석 복원 과정에서 원형과 다른 석재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문화재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계와 다른 형태의 석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고 경주시는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왕릉 갑석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신라 50대 정강왕의 왕릉입니다. 사적 지정 이후 54년 만에 복원이 끝났고 인근에 있는 신라 49대 헌강왕릉은 현재 정비 복원 중입니다. 갑석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이질락 경주시 의원은 두 왕릉 갑석의 석재가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사용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신라 왕릉의 갑석은 원래 둥근 모양인데 설계와 달리 평평한 석재로 복원돼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강 왕릉에 이어 헌강 왕릉의 갑석을 현장 확인한 결과 석재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강 왕릉과 같이 우리 흥강 왕릉에도 갑석 복원 과정에 그 봉토 안쪽이 좀 볼록하게 설계와 달리 좀 평평하게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 자문위원회가 열렸고 왕릉 갑석의 형태가 당초와는 다른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원들 의견대로 그 갑석을 원 설계대로 안쪽이 좀 볼록하고 또 뒷불을 길게 해서 안전하게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신라환경 복원 과정이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밀하게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된 왕릉의 갑석을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강 왕릉의 경우 자문 결과대로 시공됐고 헌강 왕릉에 대해선 설계를 다시 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갑석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정강 왕릉과 헌강 왕릉을 철저하게 복원해 문화재 현장 답사나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가 관광객 통계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모두 101대 무인 계측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계측기 시스템은 스마트폰 신호를 감지해 방문객 수와 체류 시간을 집계하는 방식이며 경주시는 지난 2021년 분황사를 시작으로 불국사와 보문단지 등 개방형 관광지에 무인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측정 자료의 정확도를 인정받아 황리단길이 정부 승인 통계 주요 관광 지점에 등록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간호학과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간호학과는 실제 임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해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을 비롯해 지역사회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임상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구가 6만 8천 명까지 내려앉은 문경에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하나둘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문경에 연고가 없는 외지인들이라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문경이라는 낯선 도시에 둥지를 틀 수 있게 용기를 준 건 경북 최초의 청년 자립마을 프로젝트인 달빛 탐사대 덕분이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20년간 패션과 뷰티 분야 브랜드 디렉터로 일해온 장미화 씨. 잦은 해외 출장과 과로 탓에 번아웃 증후군까지 겪던 장 씨는 3년 전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고향인 문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카페 창업에 도전해 지난달엔 문경세제 인근의 두 번째 가게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오미자와 사과 그리고 티를 베이스로 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경의 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글로컬 브랜딩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텅드럼이라는 독특한 악기를 연주하는 김성광 씨. 버클리 음대 출신의 타악기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김 씨는 문경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매료돼 지난해부터 음악 작업 공간을 서울에서 문경으로 옮겨왔습니다.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기획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홍대에서 여러 가지 단체를 좀 운영을 했었거든요.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상도 찍고 공연도 하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문경에 갖고 내려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 청년들은 모두 달빛 탐사대라는 지역 정착 프로젝트를 통해 문경의 새 보금자리를 틀게 됐습니다. 달빛 탐사대에 참가하면 문경살이를 위한 숙소와 공유 오피스가 제공되고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195명의 청년이 달빛 탐사대에 참가했고 이 가운데 38명은 문경에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는 등 운영 성과도 속속 나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전 국비 지원이 끝난 데 이어
지난해부턴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마저 종료되자 문경에 정착하는 청년이 뚝 끊긴 겁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달빛 탐사대에 참가한 40여 명의 청년 가운데 문경에 정착한 청년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비 사업에서 지방비로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새로운 청년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시스템으로 문경시는 매년 자체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달빛 탐사대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창업을 위한 청년센터도 내년에 개원해 청년 정착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업 예정자들을 위한 주거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동아리 활동,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려 세우고 머물게 하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꾸준한 예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높은 금리와 치솟은 물가로 서민 가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고 아직 삶의 기반을 다지지 못한 사회 초년생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구의 청년단체가 청년층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더니 빚 갚는 데 쓰는 돈은 더 늘고 주거비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에 살거나 일하는 만 19살에서 39살 사이 청년 1,0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217만 원. 1년 전 조사보다 4만 원 올랐지만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월 지출 비용이 9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만 원 늘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비용도 41만 원으로 7만 원 늘었습니다. 지출과 부채 상환을 더하면 월 수입의 60%가 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수입이 늘긴 했지만 써야 할 돈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부채의 질도 나빠졌습니다. 빚을 낸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비싼 2,3금융권에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조사보다 16%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1년 새 월세 보증금은 2배 넘게 올랐고 전세와 반전세도 보증금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 36명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청년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자산 형성 정책이나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진짜 어떻게 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설문조사 참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고 평균 손실률은 59.2%, 손실액이 812만 원에 달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정보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금융교육도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포항시립미술관에서 2024년 중반기 전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 22일까지 스틸아트 기획전 스틸플로우, 제19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 신미정의 세계의 목소리 드러나는 세계, 소장품전 장두건의 인물을 선보입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20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포항 출신 이정 작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북 지역의 농업용 소하천과 지하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부터 농업인 건강과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조사 결과에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28개 지점을 조사한 하천수와 20개 지점 지하수 모두 모든 분석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고 유해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농임업을 함께하는 어업인이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년도의 다른 분야에서 직불금 수령과 상관없이
수산직불금이나 농임업 직불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농임업과 어업을 함께하는 농업인은 전년도에 농임업 직불금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직불금 선택이 제한돼 왔습니다. 벌써 나흘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많았는데요. 만만치 않은 더위의 기세에 대구와 경북 남부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도 확대됐고요. 불볕더위는 오늘도 이어지며 대구와 구미의 낮 기온은 35도, 안동은 33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 영향권에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35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북부 일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1도, 김천 1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8도, 문경은 2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3도, 문경도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29도에 그치겠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토요일 소나기 소식과 함께 기온이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